직장생활 올해로 8년 차인데 모은 돈은 부끄럽게 또 5천만 원도 안 됩니다. 잘못된 소비 10가지를 계속하고 있는 직장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을 한번 모아보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? 이분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직장인 중에 이렇게 소득이 높다고 해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가장 핵심은 요거를 만약에 이분이 과감하게 정리한다, 다른 취미로 바꾼다 그러면 50에서 100 정도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요거만 줄이면 한 달에 155만 원 정도를 저축을 더 할 수가 있는 돈이 나온다라는 거죠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?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잘못된 소비 10가지를 계속하고 있는 직장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을 한번 모아보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?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유튜브에 댓글로 사연 하나가 왔기 때문에 또 이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을 만들었는데요. 자, 37세 남자라고 밝힌 직장인의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, 멘토님. 영상을 꼭 챙겨보는 혼쭐입니다. 1억 만들기 정도의 저축은 꼭 해야 한다고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안타깝게도 실천은 못하고 있네요. 그래서인지 직장생활 올해로 8년 차인데 모은 돈은 부끄럽게 또 5천만 원도 안 됩니다. 부모님과 동거 중인데 멘토님이 강조하는 직장인의 과소비 10가지 중에서 1위와 3위, 4위 말고 솔직히 말해서 7가지는 거의 다 저의 이야기더라고요. 게다가 작년부터는 골프를 시작하는 바람에 필드는 별로 나가지도 않는데도 돈은 꽤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. 소득은 친구들에 비해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생각대로 잘 안 되는 저,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? 저 좀 대놓고 제대로 혼쭐 좀 내주세요. 라는 사연이었습니다. 야, 이게 진짜 공감이 여러분도 너무너무 되죠. 저도 읽다가 너무 공감이 되는데 소득은 굉장히 좀 평균적보다는 높다라고 하시는데 8년 차의 직장인, 그러니까 직장생활 8년을 했는데 아직 5천만 원도 없다. 조금 사실 그죠? 뭐 소득이 나쁘지 않다고 뭐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은 정말 돈을 많이 못 모았다라고 하는데 37세 남자신데도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니까 아무래도 뭐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이 잘 안 나갈 것 같기는 하네요. 자, 1위와 3위, 4위가 해당이 안 되는 대신에 1위가 뭐였죠? 1위가 자동차를 자기 9개월치 소득보다 높게 타는 건데 차는 비싼 차를 안 타시나 봐요. 그다음에 3위는 당연히 이제 주거 비용인데 이분은 뭐 당연히 주거 비용이 안 들어갈 테니까. 4위가 그 엔겔 지수, 자기 소득의 25% 30% 넘는 엔겔. 아마 그 고정비가 이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시다 보니까 해결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. 자, 1위는 해당이 안 된다. 지워버리고 3위도 해당이 안 된다. 지워버리고 4위도 해당이 안 된다. 이렇게 지웠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10가지의 과소비 중에 1위, 3위, 4위는 안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조금씩 해당이 된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니까 선할부 결제하고 해외여행 좀 다니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자기 월소득, 그러니까 취미나 문화생활의 15% 당연하죠. 지금 골프를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? 자, 이 고민남의 현재 상황을 자세하게 한번 좀 확인해 보니까 자, 월급은 460만 원. 어우, 좋습니다. 예. 보너스가 평균 1,100만 원 정도 나온대요. 그래서 평균을 내니까 월 평균 소득은 한 달에 552만 원. 어우, 진짜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쁘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적금은 85만 원 하고 있고 청약저축 10만 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자, 그러니까 저축 얼마 하고 있느냐? 95만 원인데 단기 저축은 85만 원 정도 하고 있는 1년에 그러니까 한 1,000만 원 정도 모이는 속도네요. 예. 아까 이분이 8년 정도 직장 생활했다고 했는데 1,000만 원 정도 모이는 속도면 지금 8천이 있어야 되는데 5천밖에 없다는 거 보니까 과거에는 이거보다도 더 저축을 안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쇼핑에 100만 원, 외식에 100만 원, 문화 레저 비용에 80만 원, 부모님 용돈 50만 원. 그렇죠. 부모님하고 이제 거주하니까 이 나이 먹어서 뭐 부모님 생활비 안 드릴 수 없는 거고 50만 원 드리고 있고 교통비로 한 30만 원 쓰고 있고 경조사비로 한 20만 원 쓰고 있다. 그렇죠. 나이가 이 정도 되면 또 경조사비도 많이 나갈 텐데. 자, 그래서 지출의 총 합을 보니까 380만 원. 와. 이게 1인 가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본인 혼자니까 1인 가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
지출 총액이 380만 원 좀 많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예.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,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남나 봤더니 잉여가 77만 원, 87만 원 정도가 남아요. 근데 이게 남는 게 아닌 게, 여러분 여기 쇼핑, 외식, 문화 레저 비용, 뭐 부모님 용돈 있는데, 뭐 자동차 보험료, 세금 내고, 뭐 이벤트 자금, 여행 가는 거, 뭐 이렇게 계절적 지출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잉여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한 달에 평균 한 70, 80만 남는 거는 이거 여행 가고, 뭐 자동차 보험료 내고, 세금, 뭐 이벤트, 뭐 이런 걸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죠? 예. 왜냐하면 이거 아까 보시면은 그죠? 여행 이렇게 해외여행 가는데 해외여행 경비는 없었지 않습니까? 자, 그럼 이분의 문제점이 뭐냐? 자, 그럼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, 멘토님, 저 이렇게 사실은 10가지의 과소비 중에 7가지나 해당이 되고는 있는데, 저도 1억 만들기 저축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1억 만들기 저축이라는 게 뭐 사실 552만 원 정도를 버는 분 같으면은, 뭐 욕심 같으면은 3년에 1억을 딱 만들어라고 하고 싶은데, 이분이 지금 뭐 저축을 100만 원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자, 일단 하나씩 보면 이분의 고민남의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.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할 거냐? 자, 여러분 저축은 지금 15% 하고 있고 소비가 69%예요. 와, 전체 버는 거에 딱 15% 저축하고 69%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잉여가 16% 남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? 잉여가 저축이 될까요? 아니죠.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도 가야죠. 뭐 자동차 보험료나 세금도 내야죠. 뭐 이벤트도 해야죠. 이게 분명히 잉여가 계절 지출로 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최소한 50% 정도의 잉여는 저축이 또 안 되고 더 쓸 거니까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분 같은 경우 한 77% 정도가 소비가 되고 23% 정도가 저축이 되는 수준이 아니겠느냐.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러블입니다, 진짜. 진짜 테러블. 이 테러블을 빨리 뷰티풀로 바꿔야 되는데. 자,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. 워킹 클래스, 서민층을 워킹 클래스라고 하는데 아무리 소득이 높더라도 이렇게 저축을 안 하면 계속해서 워킹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, 근로소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? 우리가 이륙을 해서 뭔가 비행을 하려면 자본소득이 생기려면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되거든요.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소득이다 그러면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자본은 빨리 모아야 그 다음에 나중에 근로소득 말고 자본소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.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경제 무개념 3가지가 뭐였습니까? 또 남의 돈 빌릴 때 이자만 생각하는 거. 그죠? 원금 상환할 생각 안 하는 거죠. 창업할 때 투자금 회수할 생각 안 하고 나온 돈이 다 자기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거.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내가 직장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다 내 돈인 줄 알고 저축 한 푼도 안 하고 쓰는 거. 이게 이제 3가지의 착각이고 경제 무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직장인 중에 이렇게 소득이 높다고 해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아마 이분은 친구들에 비해서 동료들에 비해서는 이 552만 원 정도의 월 평균 소득이다 그러면은 낮은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주변하고 보면 야 나는 그래도 소득이 높아. 그러니까 나는 소득이 높으니까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. 직장인이 소득이 높다 그래서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. 소득이 높은 걸 빨리 자본화해서 그 자본소득을 만들어야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우리 이분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7가지 중에서 첫 번째, 골프를 한다 그랬어요. 자, 골프가 얼마 듭니까? 이분이 지금 뭐 베테랑 골퍼가 아니잖아요. 베테랑 골퍼는 그냥 누가 치러 가자 그러면 그냥 먼지 툭툭 털고 그냥 가방 들고 나가서 연습도 안 하고 그냥 치고 오고 이러니까 사실 돈이 많이 안 든다 그랬지만 이분은 지금 막 굉장히 재미를 붙여가지고 막 신나게 레슨도 받고 연습도 하고 뭐 본인 말로는 뭐 필드 별로 안 나간다 그러지만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은 나갈 거 아닙니까?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분이 최소한 본인 문화 레저비 80만 원이라고 썼지만 솔직히 한 100만 원 쓰거든요. 골프를 만약에 이분이 과감하게 정리한다, 다른 취미로 바꾼다 그러면 50에서 100 정도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. 50에서 100. 근데 완전히 뭐 100% 절약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이분이 골프는 좀 내 나이나 내 상황이 안 맞다라고 해서 골프를 안 한다 그래서 다른 문화생활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물론 뭐 산책을 하고 조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뭐 문화생활 하는데도 뭐 그렇게 크게 돈을 안 들이는 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분의 어떤 성향상 내가 봤을 때는 갑자기 골프를 안 한다 그러면 뭐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문화생활을 할 수는 없을 건데
최소한 50에서 100 정도는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. 자, 제가 한번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죠. 뭐 남이야 골프를 치든 말든 뭔 상관이냐라고 얘기하지 마셔라. 한 개인의 경제적 실패는 한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633만 원 이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? 치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. 비기너의 경우에는 633만 원 소득이 안 되면 안 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. 이분은 지금 비기너니까 552만 원이면 아직 633만 원은 안 되잖아요.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여행 있죠, 여행. 이분이 여행을 간다. 남자 37세인데 아직 교제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여행을 간다. 그럼 이건 뭐야? 이거 골프 여행이에요, 제가 봤을 때.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갈 수는 없죠. 여행을 가는데 골프 때문에 여행을 좀 더 가는 거 아니겠느냐. 여행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절약이 안 되는 게 이분이 아까 잉여가 한 달에 한 70만 원, 80만 원 남잖아요. 그렇다 그러면은 이분이 여행을 아무리 많이 가도 6, 700 이상은 안 간다는 건데 이분의 소득 자체가 552만 원이니까 절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여행을 조금 줄인다고 하더라도 아예 안 갈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뭐 여행에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. 10만 원, 20만 원. 자, 그 다음에 계절마다 신상 의류를 산다. 37세의 남자분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옷을 많이 살까? 근데 이분이 쇼핑 비용이 아까 100만 원이라는 걸 보면은 이분이 이제 그 쇼핑 항목에 분명히 골프가 있을 것 같아요. 예, 그 다음에 이제 골프 의류가 좀 비싸거든요. 여러분 아시겠지만. 그 다음에 계절마다 또 바꿔 입어야 되고.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보다 보면은 이제 요거 골프만 줄이면 이거 분명히 3, 40 줄어듭니다. 예,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, 40 줄어들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벤트 비용 5% 이상 쓴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골프하고 관계는 없는 거라고 보고 요거는 5에서 1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겠죠. 뭐 많이 못 줄어든 이거는 뭐 많이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그 다음에 매일 한 잔 이상, 2잔 이상 이렇게 테이크아웃하는 커피 습관. 요거는 조금 여러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. 예. 요거는 뭐 절약은 많이 안 되겠죠. 뭐 이거 뭐 한 잔 먹던 거, 2잔 먹던 거 한 잔 먹고 뭐 매일 먹던 거 한 하루 이틀 먹는다 그래서 뭐 이게 뭐 30만 원, 40만 원 절약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. 50만 원, 5에서 한 10만 원 정도 절약이 될 거고.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택시를 좀 자주 탄다 그랬는데 택시 조금 안 타면 이것도 5에서 10만 원 정도 절약되고. 점심, 외식을 자주 한다 그랬는데 구내식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, 요것도 한 5에서 10만 원 정도. 자,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서 줄여서 1억 만들기 저축을 할까라고 보면 자, 일단 가장 핵심은 골프입니다. 마음이 아프겠지만 골프라는 취미를 바꾸지 않는 한 이분이 10가지 중에서 7가지의 잘못된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골프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은 소득과 나이대에 비해서는 약간 좀 무리한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거에 의해서 파생되는 지금 소비들을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 굉장히 많다는 거지. 자, 그럼 얼마가 절약되나? 제가 이 평균을 내봤거든요. 50에서 100, 30에서 40, 딱 중간값을 다 더해보니까 한 달에 155만 원 정도를 저축을 더 할 수가 있는 돈이 나온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분이 원래 85만 원 하고 있었으니까 240만 원, 심하게 얘기하면 240만 원 정도를 더 저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240만 원이면은 3년에 1억 만들기는 안 되겠지만 한 3년 6개월에 1억 만들기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저축 금액이거든요. 자, 골프 정리 어떻게 하지라고 이분이 만약에 마음을 먹고 시도를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, 여러분?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걸 또 결심을 하고 또 실행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. 자,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이분이 청약에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. 청약에 당첨되고 나면 보통 이제 계약금 내고 나서 뭐 중도금 대출은 뭐 요즘 대출로 하결한다고 하죠. 30개월 정도 후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만약에 잔금 치러야 되는 돈이 7,500만 원이 꼭 있어야 된다. 자, 그러면 7,500만 원을 만약에 30개월 후까지 마련을 못 한다 그러면 이분은 그냥 이 집에 입주가 안 되는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강제저축 240만 원을 해야만 30개월 후에 정확히 7,500만 원을 잔금으로 치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경우엔 이분이 고민하고 자시고 할 여유가 없겠죠. 그냥 머릿속에서 야, 이건 빼박 무조건 해야 되겠구나.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. 자, 앞에 상황은 어때요? 앞에 상황은 그냥 내가 골프 정리해야지. 이래야 내가 1억 저축을 하지. 이런 상황인 거고. 이 상황은 어떤 목표가 주어지고 강제적인 상황이 주어지니까 그냥 하게 되는 거거든요. 자, 제가 이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
어떤 강제적인 상황이 동원되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, 돈줄남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저축은 후저축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? 후저축이 뭐예요? 먼저 아끼고 그 다음에 모으고 그 다음에 불리고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껴서 아껴지면 저축을 하는데 아껴서 안 아껴지면 저축 못하는 거 아닙니까? 자,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. 이분 같은 경우는 1억 만들기 저축을 하겠다 그러면 먼저 모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모으기를 해야 되고 그 모으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아껴지면은 그 다음에 불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이야기죠. 자, 그러니까 이분의 핵심은 결국 골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, 자, 골프를 어떻게 해결할까? 자,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어떻게 줄이고 이것도 좋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? 한마디로 말해서 선저축, 강제저축, 정기저축을 먼저 실행을 해야만 바꿀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. 자,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사연남의 고민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는 아, 진짜 저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 라고 한다면, 만약에 여러분도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결심을 하고 싶다면, 내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선저축, 강제저축, 정기저축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, 여러분께서 상황을 지금 바꾸려면 바꾸기 전에 먼저 선저축, 강제저축, 정기저축을 하고 난 다음에 바꿔라.